자, 등비수열 봅시다. 숙제를 너무 잘 해오셔서 기특하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유형별로 일단 질문 먼저 받고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에서 질문 가봅시다. 첫 번째 유형에서 질문. 유형 1번에서 질문. 모르겠다. 애매하다. 아, 그래. 9번이요. 수진이 이렇게 질문해주다니. 됐어. 자, 볼게요. 일단 첫 장이 0이 아닌 등비수열에 대하여 저런 식이 주어져요.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3라는 녀석은 A에다가 R을 2번 곱한 거야. 그치? 등비수열이니까. 그 다음에 A1은 그냥 A1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AR의 제곱과 4A가 같다 이 얘기야. 그럼 봐봐. A 같으니까 R제곱이 4인 거죠? 그쵸? 방정식인 거야, 결국은. 그러면 R제곱이 4라는 건 일단 알겠어. 근데 R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두 가지 선택지는 있어. 근데 여기서 좀 센스가 있습니다. 어차피 첫째 항이 다 양수네. 그럼 얘는 R은 무조건 양수야. 그치? 아닐 리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식 들어가 볼게요. A의 일곱 번째 항은 R을 6번 곱한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R을 5번 곱한 거야. 그럼 저 식은 AR의 6제곱은 AR의 5제곱을 제곱해 준 거야.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R의 10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이제 우리 지수 배웠으니까 A 하나, R 6개, R 6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A, R의 4제곱까지 갔어. 그러면 A는 R의 4제곱 분의 1인 거야. 그치? 근데 R의 제곱을 뭐라고 했어? 4. 그럼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그렇죠. 이런 느낌. 그쵸? 등차 수열이 A 플러스 n-1d를 쓴다면 등비 수열의 모든 항을 AR의 n-1제곱을 표현하고 연산하면 돼. 자, 그 다음 또 첫 번째 유형에서 질문 갑시다. 그 11번. 11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비가 아닌 두 등비 수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설정해보자. A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이제 수열이 원소들로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얘는 첫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AR이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뭐겠어? B겠지. 두 번째 항은 BR이겠지. 선생님 왜 똑같아요? 둘 다 공비가 R이고.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B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얘는 뭐야? 얘네 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더했지. 그쵸? 우리가 AN 플러스 BN이라는 수열은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치? 그럼 첫째 항은 A 더하기 B가 되고 둘째 항은 AR 더하기 BR인데 우리는 얘네들을 R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B.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세 번째 항도 AR 제곱, BR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에다가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도 봐. 뭐겠어? 첫째 항, 둘째 항은 R을 곱했고 셋째 항은 R 제곱을 곱했어. 등비수열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 다 맞는 거야.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수열은 AN과 BN을 곱했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AB가 있고 두 번째는 AB, R이 몇 개 있어? 제곱. 그치? 세 번째는 AB, R이 몇 개 있어? 4개. 그치? 왜냐면 이렇게 곱했으니까. 그럼 봐봐. 얘네들은 얘가 첫째야 여기에 뭘 곱했어? R제곱, R4제곱 이렇게 곱했지. 그럼 얘는 공비가 R이야, R제곱이야. R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디귿. 자, 이번엔 좀 머리를 굴려봐야 돼. A의 2n, B의 n. 자,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n이 1이면 a2b1, n이 2면 a4b2, n이 3이면 a6b3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갖다 써보자. a2는 r이 한 개 있으니까 a, b, r. 얘는 r이 3개 있고 얘는 r이 한 개 있으니까 a, b, r의 세제곱. 자, 얘는 r이 5개 있고 얘는 r이 2개 있어. 그러니까 a, b, r의 7제곱. 미안해요. 4야.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3 들어가면 4가 들어가면 8, B 4가 되면서 A, B가 얘는 R이 7개 있고요. 얘는 R이 3개 있으니까 여기 11도 들어가. 근데 봐봐. 그러면 R제곱 이렇게 세팅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R이 얼마씩? 3개씩 커지고 있으니까 R이 3이 등비수열 만큼 답은 기억.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직관적으로 되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또 1번 유형의 질문. 자, 그럼 2번 유형의 질문. 이번 유형을 조금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1320 1320 일단 1320 먼저 좀 하고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입니다. AN에 대하여 1, 2, 1, 2, 3, 4, 3, 4, 5 이걸 더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잘 모르겠잖아, 채진아. 그럼 모든 항을 전부 다 A하고 R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돼.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AR이야. 두 번째 식은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이다. 세 번째 식은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네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건 어렵지 않지? 자, 한번 고민해 볼까요? 문제에서 AR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녀석을 구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제 머리를 살짝 굴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제 해가야 될까 이건데, 자 보세요. 얘가 얘야. 그치?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근데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64래.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0. 그렇죠. 마이너스 16이라고 할 수 있어. 그쵸? 오. 그쵸? 그렇게 더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8. 그렇죠.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됐죠? 자, 이제부터는 방정식을 시작을 할 거야. 방정식. 이것들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건데 여기서 사용되는 방정식은 얘가 주인공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주인공이거든. 자, 왠지를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 A 플러스 AR이잖아. 그렇죠? A 플러스 AR이 지금 마이너스 16입니다. 63인데. 자, 이 녀석을 뭘로 묶을 수 있어? R의 제곱으로. 그치? 잘했어. R의 제곱으로 묶어봤더니 A 플러스 AR이지. 그치? 근데 이걸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64라고 돼 있잖아. 마이너스 64에 누굴 곱했더니 R제곱을 곱했더니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16입니다. 그쵸? 그러면 R제곱은 뭐야? 4가 되는 거지. 됐죠? 이 정도로 가능하죠? 자,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여기 4분의 1. 그럼 여기 요거 이제 가져가요. R제곱이 4분의 1이야. 그치?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R의 4제곱은 A에다가 4분의 1을 곱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8이 돼.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2.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A 아래 4제곱인데 아래 4제곱이 4분의 1. 어우, 16분의 1. 그렇지. 16분. 그러면 A의 값은 얼마? 18 곱하기 6. 그러니까 128 마이너스 128. 좀 크다, 그치? 자,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만 이제 해결하면 돼? R만 해결하면 되잖아. 자, 여기로 와볼게요. 오, 근데 풀마 중에 하나야, 그치? 자, R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근데 AR을 구하는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64분의 1이고 64분 마이너스를 곱하면 64가 돼. 근데 보기 중에 다 있어. 왜? 위에 있는 누구? 이걸 봐요. 그치? 마이너스. 그렇죠. 자, 플러스. 플러스. 왜냐면 내 첫 장이 주어졌잖아. 맞아. 마이너스 128. 그럼 거기다가 64를 더해야 여기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굳이 R을 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어. 그치? 왜냐면 첫 장을 구하는 순간 이 첫 번째 있는 식의 도를 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등비수를 많이 해야 익숙해지는 방법인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나씩 쪼개보는 거야. 쪼개보면 보여요. 근데 다른 방법은 말씀은 드릴 거예요. 근데 이해 못해도 슬퍼하지 마.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시면 돼요. 자, 이 아이를 봅니다. 이 녀석은 얼마가 됐고 마이너스 64가 됐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16이 됐어요. 자, 여기로 넘어가는 동안 얘는 R제곱 곱했으니까 R의 값은 풀마 2라는 값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쵸? R의 값은 풀마가 바로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의 돈을 받는 거죠. 풀마 4분의 1. 풀마 4분의 1.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의 돈을 받아서 얘가 저기 써있는 저거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 좀 묶어서 1 플러스 R의 값이 마이너스 64가 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좀 빨리는 가요. 근데 뭐 저 방법이 틀렸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풀어가시면서 그냥 저거 정석적인 방법에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그러면 실수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자, 채진아, 한 두어 개만 골라봐. 너 고르는 거 이거 풀어줄게. 중에서요? 이 유형에서. 너가 딱 마음에 안 드는 거. 네. 어. 베이직 해도 돼요? 오, 그럼요. 1313. 13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AR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AR의 4제곱이라고 부를 거야. 그치?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두 항을 빼는 모습이 자주 나왔었어. 그치? 뭐 A5에서 A2를 빼는 그러면 3T가 나왔었던 거잖아. 근데 등비수열은 애초에 B를 쓰는 단원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 형태가 꽤 자주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그냥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얘의 R을 몇 개? 3개도 곱한 거니까 R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걸 얼마라고? 2라고 먼저 설명을 해줬어. 일단 하나. 자, 두 번째 가보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6제곱은 10인데 우린 이걸 알아. 그치? 알아요.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자, 또 올라가. 1318이요. 18번 가볼게요. 자, 또 가보자. 이번에도 분수 형태야. 그치? 자, 볼게요. 그러면 채진아,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게 4분의 1이에요. 일단 조건이 붙은 거야. R-R제곱은 4분의 1이다 라는 게 붙었어.
자, 근데요, 어. 만약에 어. 밑에 있는 수가 더 크면요. 그러면 R분의 1이라고 그러지. 아, 이었으니까. 그죠? 네. 아니, 그렇게 편하게 그냥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이 지금 등장을 했어. 그리고 얘를 지금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식이야?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연산이 가능한 거고, 안 되는 애가 아니고, 그냥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양변의 4를 한번 배울까요? 여기 이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R, 4R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R 플러스 1이면, 그럼 얘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2. 그렇죠. 2R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럼 R이 더쓰나? 그치? 아,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방정식 진짜 많이 나와. 그러면 R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되는 거지. 자, 이제 다시. 첫장이 뭘 말해요? 3이래. 얘는 뭐야? A5는 첫 장에다가 R을 4번 곱한 거야. 첫 장은 3이야. R은 2분의 1이야. 4번 곱해. 16분의 1. 괜찮나요, 시작? 어려워? 아니요. 할만하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차곡차곡 하기만 하면 돼. 자, 또 몇 번? 다음 유형이요. 다음 유형? 오케이. 다음 유형. 3번 유형으로 가봅시다. 자, 3번 유형에서 질문. 1323. 1323번 가볼게요. 자, 공기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저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일단 아까부터 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AR 플러스 AR의 세제곱은 10이다. 두 번째,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4제곱은 20이다. 근데 봐봐, 치질 봐.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될까? 양변. 아리요. 그렇죠. R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R을 곱하고 여기도 똑같이 R을 곱하면 얘라는 거잖아. 2. 그렇지. R은 2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봐야지. 저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볼게. R은 2였으니까 2A 플러스 4R 8A 저는 저기 풀었는데. 8A는 10이다. 10A는 10. 1323번. 23번이었어? 그래요. 이걸 가볼게요. 자,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야. 또 똑같습니다. AR 3A의 제곱이 있어요. 자, A는 아니고 R은 3A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겠다를 알게 된 거야. 자, 두 번째 식으로 가봅니다. AR의 5제곱은 9AR의 3제곱이 되겠어. 자, 이제 넌 뭘 할 거야? R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A에다가 대입해도 되고. 어디다 대입할래? 아래요. 네. R에다가 대입할게요. A 곱하기 3A의 5제곱은 9A 그리고 3A의 세제곱. 자, 그래 안 될 건 없으니까. 자, 여기 볼까요? 그럼 A가 5개, 6개니까 A 6제곱. 3을 5개 곱하면 되겠죠? 245 다 안 날리고 싶어. 다 안 날려. 어차피 똑같은데 A랑 A랑 R 어차피 이거 지워져? 날리고 R 세제곱씩 날리면 지워져. R 제곱. 여기? 그렇게 안 해준다고? 그래요. 지워줘 봅시다.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태로 가자고? 좋아요. 자, 아래다가 요거 대입하면 9A의 제곱은 9. A 제곱은 얼마? 1. 근데 풀만입니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래. 그래서 A 제곱이 풀만이죠. A 제곱이 1이니까 A는 풀만. 아, A. A. 근데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A는 1인 거야. 자, A는 2다. 여기 있다. A는 1이니까 R은 얼마? 3. 됐다. 그러면 일반항이 필요해. A는 1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이게 일반항인 거지. 얘가 1000보다 이건 이제 n에다가 여기서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하나 해볼까? 3, 9, 27, 81, 243, 729. 그 다음 당연히 더 커지겠죠? 자, 얘가 몇 번째야? 두 번째. 그치, 조심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1, 2, 3, 4, 5, 6 이러면 큽니다. 그치? 얘가 두 번째. 첫째 항은 1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2, 3, 4, 5, 6, 7까지는 1000보다 작아. 그러니까 7까지만 작으니까 답은 7이 돼야 되겠죠. 야, 괜찮아? 네. 오, 최진아, 너 아침에 고데기 입는 머리? 아니요. 아니야? 머리 끝이 약간 웨이브가 있는데? 그래요? 고데기 하지 않았어? 네.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몰라? 그래.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이 유형에서. 없어요. 자, 다음 유형 가볼까요? 자, 4번 유형 질문. 4번 유형 질문 가봅시다. 1327. 1327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건 개수를 진짜 잘 세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9하고 90 사이 10개의 숫자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지금 항이 총 몇 개가 된 거야? 12개가 된 거야. 그치? 12개가 됐는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뭐가 R을 총 11번 곱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네. 그게 얼마인 거야? 10인 거야. 그치? 9에다가 10을 곱해야 90이 되잖아. 네. 자, 차근차근 보면 R을 하나 곱해서 총 11번 곱하면 9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9에다가 R을 한 번, R을 또 두 번, R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곱하면 여기까지 가겠지. 근데 11번 곱해야 90이 나오는 거잖아. 네. 근데 이렇게 안 쓸 거야. 자, 등비 수열에서는 최진아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어. 네. 등비 중앙은 두 개의 항을 곱하면 이 두 개의 항의 딱 가운데 있는 녀석 있지. 제곱. 이 녀석이 제곱과 같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 보면 생각해봐. 자, A랑 A10을 곱한 거랑 A2랑 A9를 더 곱한 거랑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겠지. 똑같은 등비 중앙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도 어떨까? 같아요. 끝났어. 아. 어. 왜요? 답이 끝났어요. 이거 곱하는 것을 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곱하면 아, 숫자. 9, 90, 81, 810. 아. 그러니까 얘는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중앙은 항상 그 둘의 평균값이었던 것처럼 등비 중앙은 이 둘을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씩 곱해오면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는 곱하기 형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자, 또 유형 5번째 질문. 잠시만요. 네, 숙제가 어디까지였어요? 34번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아. 또 5번째 유형 질문. 준일은 없어? 제 마지막 줄은 3320번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용준이는? 저 있어요. 333. 33. 저 333. 오케이. 그렇게 살지 마. 내가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써먹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맨날 당해가지고. 표정 살지 마. 자, 볼게요. 1보다 큰 양수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3분의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x분의 27은 27분의 로그 3의 y라는 이런 식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등비 수열이니까 연속하는 두 항 사이 b가 계속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런 식을 써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쓰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등비 중앙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서 이렇게 항들이 주어졌는데 걔네들 안 이뻐 이런 것처럼 막 지멋대로야. 그러면 우리는 등비 중앙을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등비 중앙을 쓰게 되면 아까 최진이랑 풀었던 것처럼 둘의 곱은 얘다, 얘의 제곱이다 이걸 쓸 거야. 둘의 곱은 얘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쟤를 어떻게 쓸 거냐?
3 곱하기 27은 로그 3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하고 27 곱하면 81이잖아. 그러면 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거예요?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로그 3의 x가 X가 9가 되는 거야. X가 여기구나. 오, 아니 x는 9 아니지. 아니 오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자 일단 삼의 요거 그러네. 알고 그래서 스톱이야. 다시 로그 3의 x랑 로그 3의 y를 곱하죠. 로그 3의 x랑 곱하기 로그 3의 y를 곱하면 27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 자 이거의 의지를 여기서 이거 못 풀었지? 풀었다가 다시해서 풀었어요. 오 저렇게 나오면 오 그래도 좀 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애들한테 주워드렸어요. 자 로그에서는 그냥 막 가는 거 로그에서는 a의 x, y 나오면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더하는 거야. 그리고 로그 a의 y의 x가 나오면 로그 a의 x랑 마이너스 로그 a의 y가 되는 거고 하나만 더 로그의 ax의 k 제곱이라는 녀석 있잖아. 그러면 이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그래서 k 로그 a의 x가 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최소한 저 정도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렇게 할 거야. 로그 3의 y라는 녀석이 필요해.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로그 3의 y에서 로그 3의 x를 뺀 값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자, 로그 3의 x는 이미 나왔어. 9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얘만 알아내면 되잖아. 근데 얘가 9래. 그러면 얘는 단순하게 보면 얘는 3의 제곱이잖아.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6제곱. 그렇지, 잘했어. 그러면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 그렇지. 3의 4제곱 얼마? 81. 그래서 70. 그래서 항들이 연속하는 항들이 나왔어. 등비수야. 그럼 등비 중앙 쓰는 거야. 연속하는 항이 나오면 등차 중앙 썼던 것처럼 연속하는 항이 나오면 등비 중앙 쓰는 거야. 너희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모든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등비 중앙, 등차 중앙을 쓰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 물론 이 아이를 A라 모르겠다 다 AR로 바꿀 거야. 이래도 되긴 해. 근데 쟤를 AR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농구를. X, Y를 구하려고 생각해봐. 이 생각해봐. 아까 이거 얼마였어? 로그 3의 X가 9였거든. 이거 X 구하려면 3의 9제곱이야. 그치? 오, 만나기 힘든 숫자죠. 자, 이런 느낌.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없어요? 됐어요? 용기 됐어? 3, 4 3, 4. 하하, 그거 못 푸네. 오, 최진. 풀었죠. 야, 최진이 좀 한다. 많이 한다. 자,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하여 저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등비 수열이 되려면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같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준아, 그렇지? 네. 연속하는 세항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거는 뻔하잖아. 왜 등비 중앙 쓸 테니까. 그러면 이거 전개해 볼까요? 어떻게 나오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얼마다? 0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근과 대소의 관계 생각해봐. 근과 대소의 관계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기서 얼마야? K지. 그렇지? 근데 알파 베타는 저기서 얼마야? 125야. 그거에 줄 몰라? 아, 진짜 헷갈렸어. 음악 때문에. 그러면 음악 시간에 뭐 이러져가지고. 그럼 이거 생각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해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나올 거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얘는 뭐야? K야.
K제곱에서 이거 얼마야? 12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을 하면 이거지. 그죠? 여기 가져가자. 요 녀석의 값은 K제곱 마이너스 250인데 이거 아직도 있어. 이것도 125니까 마이너스 375는 0이다. K제곱은 자 이해할게요. 얼마? 625. 어디서 봤다. 25 좋아요. 그래서 K 값은 얼마? 풀마 25인데 양수해. 그래서 등차 등비수열할 때 특히 등비수열할 때는 저거 잘 봐야 돼. 잘못 뻘짓한다. 루트 문제 음수라고 써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왜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양수라고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또 양수겠거니 하고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너희 학교 시험에서는 음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처음에 딱 음수 너희 학교뿐만이 아니야.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뻔히 양수라고 놓고 풀게 차고 음수라고 써놔. 근데 음수라고 하면 너무 눈에 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눈에 띌까봐 그냥 문제 중에 저렇게 한글로 막 써놓기도 해요. 그래. 자, 어떻게 그런 거. 그래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해주시. 근데 지금 너희 푸는 보니까 저번 평균 점수가 너희 학교 선생님의 예상치보다 낮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수학적 귀납법을 선생님들이 오픈을 안 해. 그거 내일 문제 많이 어떻게 내겠다고 원래는 오픈을 안 하거든. 너희 학교는 지금까지 오픈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떻게 내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너희 학교는. 근데 이번에는 오픈을 했지. 그냥 교과서에서 내겠다고. 그 네 문제 숫자까지 그대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맞추는 거야. 아니지. 그거조차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안 하는 애들이 꽤 많아. 한 40%는 그것도 아닐걸? 30, 40% 정도. 3명 중에 1명은 그거 에이 뭘 그걸 외우냐. 딴 거 맞추지. 이런 애들 꼭 없다? 진짜 있어. 없다고 장난 못하죠? 주변에 많죠? 그거 많아. 자, 너? 그치? 2달 전에 너. 네. 그치? 과거에 너. 과거에 너. 흑역사. 자, 볼게요. 자, 볼게요.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인데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얘네들이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운데 자,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겁니다. 자, 우리가 직선과 x축과 저 분기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하고 등비수열 이름을 이렇게 있거든요. 솔직히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 던지고 싶잖아. 지금 살짝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K래. 쭉 올라왔어. X가 K래. 그럼 얘는 뭐가 돼? 3 루트 K가 되겠지? 자, 쭉 올라왔어. X가 K래. 그럼 뭐가 돼? 얘는 K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렇지. 요거 못 쓰는 사람 없죠? 등비주는 그럼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만 거창하게 나왔을 뿐 얘는 어떤 문제로 바뀐 거냐면 자, 보세요. 자, OA가 있습니다. K래요. AB가 있습니다. 3 루트 K래요. AC가 있습니다. K 플러스 4래요.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래요.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프는 굉장히 거창하잖아. 근데 막상 별거 없는 거야. 알파벳만 똑바로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상태에서 당연히 뭐 쓸 거야? 등, B, 중앙. 그렇지. 자, 가운데 끝을 봐요. 9, K는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곱해야지. K제곱 플러스 4K. 자, 이항시켜서 K제곱 마이너스 5K는 0이다. K값은 0거든. K값은 0일 리가 없죠?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자, 요거는 좀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체진이 풀어줬던 거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아까 체진이 풀어줬던 거 기억나니? A1 곱하기 A10. 약간 그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뒷반 아이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문제입니다. 풀어보자. 뒷반 아이들 나락으로 떨어진 문제인데 한번 해봐. 만약에 너희가 이거 풀면 했어? 오. 지금 해봐 지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일단은 답부터 말하면 자, 5 곱하기 18은 가운데 있는 녀석
R의 제곱. 얘가 144니까 R의 값은 뭐예요? 아, 5가 아니라 8. R의 값은 10이다.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치? 센스는 굉장히 좋았어. 자, 이제 질문. 왜 등비수열이야? 나죠? 약간 너가 더 공통 외접원 때문에. 공통 외접원 때문에. 자, 왜 등비수열일까? 이걸 만약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뒷반에 두세 명 빼고는 다 있는다. 이게 왜 등비수열일까? 맞추고 싶다. 왜 등비수열일까? 선이랑 중심의 직각으로 이렇게 왜 할게? 이렇게 하자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원이 접하고 있으면 반드시 중심끼리 연결하도록 배웠어요. 이건 중3 때 원과 직선 단원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 그래서 지금 중심끼리 쫙 연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배웠어.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으로 수직을 그려서 접점과 수선을 내리자라고 배웠어.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배웠어. 이거 다 중3 때 나온 내용이에요. 반드시 두 원이 접하고 있을 때 접선을 공통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쓴다. 이게 중3 과정에서 나오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원과 원이 있는데 공통 접선이 나왔어.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중심을 연결하고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쓴다. 이게 중3의 거의 무조건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이건 이제 중3 거야, 중3 거. 뭐 고등학교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린 거야. 이제 보자.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이야. 그쵸? 그냥 요게 길이는 뭐가 되죠? R-8. 요게 길이는 18 마이너스 R.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길이는 R 플러스 8. 요게 길이는 R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저 삼각형 두 개는 서로 무슨 사이일까? 닮은. 그치, 닮은이죠. 좋아. 그러면 R 플러스 8 때 R 플러스 18을 R 마이너스 8 때 18 마이너스 R 돼야 돼요. 그죠? 대응변길이니까 이렇게 곱할 거야. 이렇게 비례식이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 R 플러스 8에다가 18 마이너스 R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R 플러스 18에다가 R 마이너스 8의 값이 나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18 플러스 10의 R 곱했으니까 144. 자, 이쪽도 R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144. 자, 이 안에서 정리할게요. 요거 이렇게 넘어가서 2R 제곱, 이렇게 소거되고요. 얘 넘어가서 288. 그러면 R 제곱은 144.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등비 중앙을 이용한 시각과 똑같은 거지.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야. 반드시야. 닮음이 나와.
닮은 도형이 나왔어. 닮은 도형이 나왔고 그들의 대응변 아니죠. 대응변. 대응변이 뭔지 알죠? 얘랑 얘랑 대응하고 얘랑 얘랑 대응하고 대응변의 관계는 등비 수열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됐던지 간에 닮음이 등장을 하잖아. 닮음이 등장을 해서 대응변끼리 어떤 관계를 물어보잖아. 무조건 등비수열. 이해하세요? 등차 수열에는 이걸 쓰지 않아요. 등차 수열에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냥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닮음 도형이 나와서 대응변의 관계를 물어보면 무조건 등비 수열이에요. 특히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딱 그림을 보고 우리 판단을 해야 돼. 자, 이 문제가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처음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지. 원의 반지름? 선이네?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이런 건가? 그려볼까? 얘랑 얘랑 닮음인 것 같은데? 한수가 끝난 거야. 그치?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 닮음 맞죠? 이렇게 갔어도 되거든? 근데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관계로 갔어도 돼. 그럼 어차피 닮음인 거야. 그쵸? 그럼 더 깔끔했어, 원래. 그쵸? 여기 8 플러스 R 대 R은 R 플러스 18 대 18. 그럼 훨씬 깔끔해요. 단지 이제 중학교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 이렇게 쓴 것 뿐이지 실제 여기서 이것처럼 8 플러스 R하고 R 그 다음에 R 플러스 18하고 18 해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 하면 다 깔끔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닮은 도형이 보였어. 대응변의 관계야. 그럼 무조건 등비수열.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등비수열 가면 돼. 다 이런 패턴들에 의해서 알아서 정리가 될 거니까. 됐어요? 자, 이제 60분에 렌즈 떡볶이. 인공눈물 없어? 네. 어떡하냐? 채진이 너안 했어. 아, 지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지우가 인공눈물 있을 텐데. 그치? 아니면 주아도 인공눈물. 주아가 아직 그 시간이 안 됐나? 수돗물 넣으면 안 되지. 안 되나? 그냥 저 자주 나오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뻑뻑하죠? 괜찮아? 그냥 뭐예요? 그냥 그래? 아니 어차피 세수할 때 수돗물 들어가. 좀 그런가? 자, 없어 보였나? 자, 가볼게요. 생수랑 정말 생수. 근데 지금 나보고 저거 넣으라는 거 아니지? 아, 저 정수기 그거? 너 정수기라서 눈 대고 이렇게 하고 좀 웃기니까. 자, 일단 또 가볼게요. 맞아. 자, 가봅니다. 좀 힘들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에요.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섞어놨어. 실제로 시험은 등비 중앙에 등차 중앙 무조건 되는데 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너희 헷갈리라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고 2로 나누면 x다. 등차 중앙. 등비 수열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3 곱하기 12는 y의 제곱이다. 계산은 다 나오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좀 무난하게 시험 낼 때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와요. 문자를 공유하는 경우거든요. 첫 번째 볼게요. 4하고 A하고 B는 등차 수열. A하고 B하고 4는 등비 수열이네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거야. 4 더하기 B는 2A. 그렇죠? A 두 배죠? 그 다음 여기 4하고 A를 곱한 값은 B. 뭐예요? 그냥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하고 이거 죄송해요.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요거에 2배 하면 이거 나오고, 그러면 요거에 2배는 비교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작년 통문고에서는 3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어요. 요 파트에. 3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이것도 유사하니 안 볼게요. ABC가 등차 수열, PQR은 등비 수열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쓸 수 있는 건
A 더하기 C는 2B. 그리고 P하고 R을 곱한 값은 Q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연주야, 뭐 쓸 거야?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판별식 쓰겠죠? 그래서 판별식 한번 들어보자. 짝수공식으로 들어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걸 물어봤어요. 자, 아직 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이건 짝수공식으로 쓰네요. 얘는 Q제곱 마이너스 4PR. 이렇게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뭘 구하래? 얘네들이 실근의 개수라는 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돼. 그치? 그 얘기인 거야. 자, 이제 머리 굴려. 봐봐. 여기. B제곱에서 AC를 뺐대요. 다시 B제곱에서 AC를 뺐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막 열심히 이걸 가지고 연산식을 만들어요. 등차수를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봐. 1, 2, 3 생각해볼까요? 1, 2, 3 등차수를 맞죠? 자, 2의 제곱은 4. 2라고 3 곱하면 3이죠. 이거죠? 하나 더 해봐. 2, 4 이렇게 해볼까? 4의 제곱은 16. 2, 6, 12.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몇 개? 2개. 그쵸? 굳이 문자로 할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등차수를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쪽 볼까요? 등비수에 뭘로 해볼까? B를 2, 4. 그치? 그러면 해볼까? Q야 2의 제곱. 그러면 4 마이너스. 그치? 왜냐면 Q의 제곱은 PR하고 똑같으니까 얘 무조건 마이너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음수. 따라서 답은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는 2개, 얘는 0개. 됐죠? 물론 F형도 알려드릴게요. 자, 요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B제곱 마이너스 AC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녀석을 제곱할 거야.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여기 대입하시는 게 훨씬 깔끔해요. 굳이? 왜? 그렇죠.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잖아. 충분히 우리가 숫자 대입할 수 있는 경우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좀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좀만 힘내세요. 자, 세 수가 등비수를 이루고 네 수가 등비수를 이루는데 우리 등차수를 좀 정해졌었어. 등차수에 대해서는 A, A-D, A 플러스 D 하나 더 있으면 A-ED, A 플러스 ED 이렇게 됐었어. 근데 등비수에 대해서는 자, 이런 경우야. R분의 A와 AR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얘는 오, 기억하네? 좋아요. 그럼 얘는 뭐 할 때? 그쵸? 덧셈 뺄셈 할 때는 얘가 좋고 곱하기 할 때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기억해서 분리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같이 나오면 어떡해요? 같이 나오면 곱하기랑 저거랑 같이 나오면 그러면은 밑에 거는 곱하기로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밑에 거는. 근데 위에 거는 덧셈 뺄셈으로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위에 거는 곱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덧셈 뺄셈으로 풀기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덧셈 뺄셈과 곱하기 같이 나왔어? 그러면 아래 걸 써야지. 아래 거는 모두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 머리 굴리기 힘들어요. 그럼 무조건 아래 거 통일하셔도 돼요. 그치, 그런 거 좋아하지. 깔끔한 거. 무조건 이걸로 하세요. 이런 거 좋아하죠? 오케이. 아래 걸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아래 걸로 가시면 돼요. 자, 문제 한 두 개만 풀어보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 치수의 합은 7이고 곱은 마이너스 27이래요. 물론 숫자 감각이 너희가 겁나 좋으면 바로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나오겠죠? 그쵸? 이게 가능하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합과 곱을 모두 써야 돼. 그러니까 A, AR, AR의 제곱이다. 합을 쓰면 7이고요. 곱을 쓰면
이거네요. 세제곱이니까 AR이 마이너스 3인 건 괜찮죠?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잖아. 자, 그러면 이 AR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까? 방정식으로. 왜냐면 얘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3인 건 명확한데 아직 얘네들을 표현하기 힘들잖아. 자, A 플러스 AR의 제곱이 슉슉 해서 10. 그러면 얘네들은 요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입해야 돼. 연립방식. 어떻게 하죠? A로 대입할까요? A는 R분의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R분의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R. 이게 10. 그러면 R을 똑같이 곱해서 이 항에서 그래서 3하고 1, 2하고 3 이렇게 해서 R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R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겠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A는 9가 돼요. 마이너스 3이면 A는 1이 되거든? 선생님 얘랑 다르잖아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봐봐. 이쪽으로 봐도 등비수열이고 이쪽으로 봐도 등비수열이에요. 이쪽으로 볼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거고 이렇게 볼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허용이 되고 어차피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이걸 다 그냥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니면은 그 중에 가장 큰 수 아니면 가장 작은 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참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 지금 풀이가 어때요? 좀 짜증나잖아. 별거 아닌 문제를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는 게 너무 짜증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곱셈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27은 뭐의 거듭제곱이야? 3의 거듭제곱이지. 그럼 곱비는 3과 관련된 숫자일 확률이 너무 높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최소한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까지는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치? 그래야 어느 정도 눈치껏 가는 게 가능해. 그리고, 자, 원래 풍문은 22년도까지는 이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의 거의 모든 항이 정수였어. 그러다가 23, 24년에는 거의 분수였어. 근데 올해 중간고사의 숫자를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의 경향과는 바뀌었어. 왜냐면 2학년을 그걸 분수를 주도했던 두 분이 지금 2학년에 없어. 주리쌤과 다른 선생님 두 명이 지금 2학년에 없거든. 그래서 중간고사의 답을 봤더니 풀이를 봤더니 작년보다는 숫자가 많이 깔끔해졌어. 물론 난이도가 확 쉬워졌다 이건 아니야. 근데 이제 연산상의 숫자가 좀 깔끔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등차 등비 수열에서도 무조건 분수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정수 찍어봐도 괜찮아. 정수 한번 집어넣고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처음에 그냥 37이 돼? 그럼 3과 관련됐나?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안 되면 그냥 가면 돼. 근데 그 일제히 본적 아까 있잖아. 그거처럼 되죠. 뭐? R분의 A 해서 하면 A 세제곱 나오니까. A 세제곱. 근데 R분의 A를 하면 합을 표현해야 되는데 R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AR을 더해야 되는데 A를 구해서 넣은 다음에 A를 구해서 그 A를 또 넣어서 R을 제곱 넣어서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오, 이렇게 응용력이 생기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답이 무조건 진리는 아니야. 저는 정석적인 풀이를 알려드리는 거고 이 등차 등비 수열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접근하면 훨씬 좋지. 아니면 숫자가 보이면 그냥 바로 써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퍼프만 풀고 쉬었다 갑시다. 자,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태진아, 네. 우리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를 만났어 지금, 그치? 네. 그러면 어떻게 풀 거야? 같다. 그렇지, 그렇지, 같다. 연립 방정식 풀면 돼. 좋아, 기본기가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풀어보자. 3의 x 세제곱, 4의 x 제곱, 이거랑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k 이항시켰습니다. 3x의 세제곱 요거 넘어왔으니까 7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k는 0. 많이 안 되지. 그치? 자 근데 봐봐.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야. 그렇게 생각해봐. 세 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죠. 자, 이들이 한번 나누죠.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7. 이거죠. 이거죠. 마이너스 3분의 7 맞죠? 근과 계수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7. 세수의 합이니까. 항상 3차든 4차든 2차든 근의 합은 맨 앞에 거랑 이거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무조건 세 근의, 두 근의, 네 근의 합이야. 무조건. 자, 이거 나왔지? 자, 이제 찍어봐. 등비수열이래요. 세수는 어떤 숫자일까요? 힌트 3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합이 분수니까 당연히 분수 형태겠지. 3분의 1. 또. 1. 계속. 잠시만요. 다 왔어. 두 개 맞췄어. 3분의 마상.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7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돼. 그럼 끝났어. 끝난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저거 K 구하면 되잖아. K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대입하면 돼. 이게 근이잖아. 근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 근데 세 근의 곱을 써도 돼. 방정식이니까. 이거 곱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K가 2입니다. 그치? 그럼 K는 얼마?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이거 세 번째? 두 근의 곱의 합. 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알아두세요. 자, AX의 세제곱. 이런 방정식이 있어. 첫 번째.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두 근의 곱의 합. A분의 C.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치? 왜냐면 너희 학교가 지금 2년 연속으로 3차 방정식이 요거 냈거든? 이거 가지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하는 거 냈거든?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랑 그 다음에 3년 전인가 2년 전에 그거 했어. 나머지 정리 있잖아요. 뭐 x-a로 나눈 거? 그럼 a 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요거 기억하시죠. 자, 시작해봅시다. 오케이.